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세계 5가지의 블루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샤르데나,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렇게 5곳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블루존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콩입니다. 콩은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익숙한 식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리에 쓰이는 콩이 약 400여 종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50여 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 같아 보이지만 콩의 종류가 정말 많고 각각 그 콩에 따라서 활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콩의 종류별 효능을 알아보고 주의사항과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메주콩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백태 또는 대두콩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두에는 엽산 함량이 높아 치매를 예방하고 체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떨어뜨리는 이소플라본도 0.2%에서 0.3%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각종 증후군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콩 단백질을 하루 25g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콩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용될 만큼 콩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메주콩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메주콩은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두부의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또 콩자반을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하지만 익지 않은 메주콩은 트립신 억제 성분이 있어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어린이가 섭취했을 때는 다량으로 먹었을 때 약간 독성 물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는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두의 어린 꼬투리가 덜 익었을 때 수확하는 것을 풋콩이라고 하는데요. 대두가 덜 익은 거니까 어차피 효능은 대두와 비슷할 거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풋콩에는 비타민C와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에는 풋콩에 있는 비타민C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풋콩에는 메티오닌 성분이 많아서 알코올로부터 간과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술안주로 드셔도 좋겠습니다. 또 몸이 붓는 질환이나 또는 방광염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풋콩은 구입한 날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데친 콩을 까서 볶음이나 또 밥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삶아서 샐러드와 함께 드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콩 또한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콩인데요.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2가지로 나뉘어요. 서리태와 서목태로 나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서리를 맞으면서 자란다고 이름 붙여진 서리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시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 또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서목태는 쥐눈이콩이라고도 많이 불리우는데요. 이름처럼 쥐눈만큼 무척 작지만 영양은 무척이나 큽니다. 예로부터 약으로 쓰이는 약콩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쥐눈이콩을 여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약으로 쓰면 더 좋다. 신장병을 다스리며 기를 내려 풍열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여 독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쥐눈이콩은 신장과 방광질환에 효과적이고요. 또 흑두감초탕이라고 해가지고 감초와 함께 쥐눈이콩을 함께 넣어서 끓여가지고 해독하는 약으로 사용합니다. 서리태와 서목태처럼 검은색을 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풍이나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에 검은콩을 3:1로 절였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밥에만 넣어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참, 검은콩의 하루 섭취량은 50g 정도 됩니다. 종이컵에 한 반컵 정도 되니까요. 적정량을 섭취하시고, 특히나 체중이 이렇게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 용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찌는 데에 도움이 돼요. 또 검은콩은 고칼륨 식품이기 때문에 신장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콩은 강낭콩인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강낭콩 키우면서 일기를 쓰고 관찰하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강낭콩은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기적의 식품이라 불리울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콩입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그 효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설사를 먹게 하고 더위와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강낭콩은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강낭콩 꼬투리 달인 물을 실험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당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렇게 발표된 것도 많습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나 대장암, 동맥 경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콩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식이섬유가 가장 많아요. 색깔도 이쁘고 밥맛도 좋아서 저도 완두콩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완두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비타민C가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서 피부 미용이나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간의 기능을 돕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오르티닌과 비타민 B1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는 완두콩이 위의 기능을 좋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거나 설사가 날 때 완두콩 스프나 죽을 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두에는 소량의 청산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종이컵 반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0g 이하가 정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